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봉쇄가 시작됐는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미국 해군이 이란 항구를 봉쇄하는 첫 번째 정규장. 선물은 마이너스 1.4%로 시작했습니다. 원유는 배럴당 105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아시아, 유럽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장이 끝났을 때 S&P 500은 플러스 1.02%, 나스닥은 플러스 1.23%, TQQQ는 플러스 3.03%, 나스닥 100 종목 97개 중 70개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이 반전 안에 여러분이 오늘 밤 장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선물 시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아침 한국 시각 오전 7시에 CME 선물이 열렸을 때 나스닥 100 선물은 마이너스 1.37%였습니다. 다우 선물 마이너스 517포인트, S&P 선물 마이너스 1%. 주말에 터진 두 가지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아바드 미국 이란 협상 결렬, 그리고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상 봉쇄 선언. 그런데 한국 시각 밤 10시 30분 뉴욕 정규장이 열리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 미국 중부사령부 센트컴이 봉쇄의 구체적인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한 문장이 결정적이었어요. 이 봉쇄는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만 적용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이란 항구행 선박의 항행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게 왜 판을 뒤집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주말에 트럼프가 폭스뉴스에서 complete blockade, 완전한 봉쇄라고 했을 때 시장은 해협 전체가 막힌다고 해석했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하루 1,580만 배럴의 석유 전체가 위험하다고 가격을 매겼어요. 그래서 원유가 8% 폭등하고 선물이 1.4% 빠진 겁니다. 하지만 센트컴의 실행 규칙은 달랐습니다. 항공모함 2개 전단, 구축함과 호위함 12척을 페르시아만 외곽에 배치하고 6척을만 내부에 투입해서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만 차단하는 겁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의 석유 수출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아니라 이란 석유만 차단. 규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시장은 이 차이를 즉각 반영했습니다. WTI 원유가 장중 고점 105.63달러에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결국 98달러에 정산됐습니다. 브렌트유도 고점 103.86달러에서 98.25달러로 내려왔습니다. 6달러 이상 되돌린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시각 새벽 1시 50분경, 동부 시간 오후 12시 50분,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예고 없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란이 우리에게 전화했다. 그들은 딜을 원한다. 이 한마디에 주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했습니다. 많은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석유를 실으러. 이란 문제는 유조선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해결될 수도 있다. 시진핑도 이 상황이 끝나길 원한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봉쇄를 시작해놓고 동시에 곧 끝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CBS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여전히 이란 지도부와 교섭 중이다. 합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란 중국 상공회의소에서는 2차 이란 미국 직접 협상이 이번 주 목요일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봉쇄를 시작했는데 협상 테이블도 다시 깔고 있다. 시장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봉쇄는 협상 카드다. 전쟁 확대가 아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이름이 붙어있죠. 트럼프가 극단적 위협을 던지고 시장이 빠지고 결국 한 발 물러서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패턴. 작년 해방의 날 관세부터 올해 이란 폭격 이후까지 이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월가의 일부 트레이더들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이용해왔습니다. 머틀리 폴리 어젯밤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왜 시장은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를 무시하고 있는가? 무시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봉쇄가 시작된 날에 S&P가 1%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 반전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란도 봉쇄도 아닙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사건은 소프트웨어 주식의 폭발이었습니다. 나스닥 100 소프트웨어 그룹 15개 종목의 평균 상승률이 플러스 5.45%였습니다. 반도체 1.95%의 거의 3배, 매그니피센트 7 1.02%의 5배 이상. 개별 종목을 보세요. 케이던스 디자인 플러스 8.48%, 아틀라시안 플러스 7.26%를 선두로 엠러빈, 워크데이, 어도비, 시닙시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까지 6%대 상승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팔란티어도 플러스 3.37%, 아이셰어스 소프트웨어 ETF IGV가 하루 만에 5% 뛰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여기에 이 시장의 진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골드만삭스의 폭탄 리서치. 골드만삭스 글로벌 전략 수석 피터 오펜하이머가 지난 금요일에 낸 노트가 월요일 장을 지배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들어 전 세계 기술주는 글로벌 주식 대비 50년 만에 가장 약한 상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 결과 기술 섹터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이 필수 소비재와 산업재보다 낮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주가 치약이나 공장보다 싸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익은 정반대입니다. 2026년 기술 섹터의 이익 수정률이 전 세계 모든 섹터 중 가장 높습니다. S&P 500 1분기 이익 성장률 중 기술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 87%. S&P 500 이익 성장의 거의 전부가 기술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데 주가는 제일 싸다. 오펜하이머는 이걸 역사적 밸류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기술 섹터의 현금 흐름은 경제 성장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따라서 향후 수개월간 이 섹터가 오히려 방어적일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방어주라고 하면 보통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기술주가 방어주라고 말한 겁니다. IGV, 소프트웨어 ETF가 올해 들어 4월 10일까지 약 27% 빠져 있었습니다. S&P 500은 거의 보합인데 소프트웨어만 30% 폭락. AI 디스럽션 공포, 높은 밸류에이션,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골드만삭스 노트는 이 처참한 수준이 매수 기회라는 공식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게 더 본질적인 이유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는 석유를 안 태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이 필요 없습니다. 매출은 구독료로 매달 자동 결제되고 원가에서 에너지 비용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든 $200든 어도비 구독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도, 워크데이의 HR 클라우드도,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유가 급등의 직격탄을 맞는 종목들을 보세요. 필수 소비재 섹터 마이너스 1.00%, 코스트코 마이너스 1.76%, 크래프트 하인즈 마이너스 2.78%, 몬델리즈 마이너스 2.24%, 닥터페퍼 마이너스 1.99%. 음식, 포장재, 물류, 냉장, 전부 유가에 직결됩니다. 유틸리티 섹터 마이너스 1.21%, 발전에 천연가스가 필요하니까요. 섹터 성과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IT 플러스 2.10%로 1등, 금융 플러스 1.75%, 산업재 플러스 0.71%, 에너지는 유가가 올랐는데 겨우 플러스 0.30%입니다. 11개 섹터 중 9등이에요. 에너지 주식이 유가를 못 따라간다는 건 시장이 유가 $100가 지속될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시그널입니다. 이미 올해 30% 넘게 올라있는 에너지 주식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30% 빠져있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옮긴 겁니다. 돈이 물리적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이동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클라우드는 안 막힙니다. 이게 월요일 장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수혜주였습니다. 플러스 3.64%, 매그니피센트 7 중 압도적 1위. 번스타인 애널리스트가 MSFT에 대한 AI 투자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투자와 매출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목표가 $641 아웃퍼폼 유지. 지금 $384인 주식에 $641를 제시한 거예요. 67% 업사이드. 거래량이 이걸 확인해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당일 거래량 3,480만 주, 평소 대비 1.18배. 돈이 실제로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젯밤의 승자입니다. 이제 패자를 보겠습니다. 패자 안에 경고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대 두 번째 최고의 분기를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17.55, 월가 예상 $16.47를 6.56% 상회, 매출 $170억 3천만 달러. 글로벌 뱅킹 앤 마켓 부문은 역대 최고 분기 매출, 주주에게 $63억 8천만 달러를 돌려줬는데 자사주를 주당 평균 $923에 매입했습니다. 연환산 ROE 19.8%. 어느 뭐로 봐도 꿈의 실적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프리마켓에서 3% 넘게 하락. 왜? 2분기 예상 주당 순이익 $13.75, 3분기 $14.06, 1분기 $17.55와 비교하면 20% 넘게 떨어지는 겁니다. 시장이 읽은 건 역대 최고의 분기가 아니라 정점을 찍었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전쟁, 유가, 무역 불확실성이 2분기부터 M&A 자문 수수료와 투자은행 수익을 짓누를 거란 경고를 골드만삭스 스스로 실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골드만삭스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닝 시즌의 첫 신호탄입니다. 최고의 분기를 찍었는데 미래가 어둡다. 이 패턴이 다른 금융주에서도 반복될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밤 JP모건, 시티, 웰스파고가 발표합니다. 같은 패턴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패스널, 페스트, 나스닥 100 최대 하락주, 마이너스 6.85%. 거래량이 평소에 1.78배로 폭증했습니다. 패스널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면 이 회사는 미국 전역의 공장에 볼트, 너트, 안전장비, 산업소모품을 배달합니다. 미국 제조업의 채용계 같은 종목이에요.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 $22억, 전년 대비 12.4% 증가, 컨센서스 부합, 주당 순이익 30센트, 예상 부합. 숫자만 보면 괜찮은데 문제는 마진에 있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45.1%에서 44.6%로 하락했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 이 안에 이야기가 있어요. 매출 증가율 12.4% 중 가격 인상 효과는 약 3.5%포인트이고 나머지 약 8.3%포인트가 볼륨 성장과 기타 요인입니다. 가격을 올려서 매출 숫자는 유지했는데 그 가격 인상분을 원가 상승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유가가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볼트 원가가 오릅니다. 이게 비용 주도형 인플레이션, 커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의 교과서적인 모습입니다. 기업이 가격을 올려도 마진이 방어가 안 되는 상태. 호르무즈 봉쇄가 실적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패스널은 앞으로 나올 산업기업들의 실적 트렌드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 지표입니다. 유가가 $100 위에서 머무는 한 물리적 경제의 마진은 계속 압박받을 겁니다. 아까 소프트웨어와 대비해서 보세요. 소프트웨어 평균 플러스 5.45%, 패스널 마이너스 6.85%, 격차가 12%포인트 이상입니다. 디지털은 뛰고 물리적 경제는 찍힌다. 전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양극화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어젯밤 연준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연준 총재 굴스비가 폭스뉴스에 출연했습니다. 핵심 발언 4가지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 유가가 배럴당 $90에서 몇 달이고 유지되면 다른 물가에도 파급되기 시작할 것이다. 둘, 하지만 원유 선물 가격을 보면 사람들은 이게 단기적인 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셋,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더라도 놀라지 마라. 넷, 이 오일 쇼크는 1970년대와 다르다. 이 네 문장을 연결해보세요. 굴스비는 2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은 괜찮다. 둘, 길어지면 안 괜찮다. 여기에 맥락을 더하겠습니다. 굴스비가 이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작년 관세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데 그 위에 유가 쇼크가 겹쳤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원투펀치입니다. 관세가 첫 번째 주먹이고 유가가 두 번째 주먹. 이 두 방을 연달아 맞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결정은 빨라야 2027년으로 밀릴 수 있다. 연방기금 선물 시장은 이미 이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5베이스포인트 인하 횟수 0.3회. 올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없다고 시장이 가격을 매긴 겁니다. 현재 내재금리 3.64%, 12월 예상금리 3.565%, 차이가 겨우 7.5베이시스포인트. 의미 있는 인하를 기대하려면 2027년 하반기까지 가야 합니다. 금리가 안 내려간다는 건 성장주의 부담입니다.
미래 이익을 할인하는 금리가 높으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어젯밤 소프트웨어 랠리가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없이도 올라갔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들의 이익 성장 자체가 금리 부담을 뚫을 만큼 강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젯밤 시장이 올랐으니까 낙관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이 랠리는 공포 위에 서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 41, 공포 구간입니다. 전일 38에서 겨우 2포인트 올랐을 뿐입니다. S&P가 1% 올랐는데 공포지수가 여전히 공포 구간이라는 건 이 반등에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옵션 시장이 더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SPY 풋콜 거래량 비율 1.256,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25.6% 더 많이 거래됐습니다. 풋옵션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거나 하락 시 보험을 거는 수단입니다. QQQ는 더 심합니다. 풋콜 비율 1.365, 풋이 36.5% 더 많아요. 주가가 오르는 날에 풋을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늘리면서 동시에 보험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오르면 좋고 빠지면 풋으로 방어한다.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빅스 기간 구조를 보겠습니다. 빅스 현물 19.12에서 빅스 3개월 21.24, 빅스 6개월 22.93, 콘텐고 상태, 미래로 갈수록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덜 불안하지만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더 불안해질 거라고 시장이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빅스 9일물이 전일 대비 5.81% 뛴 겁니다. 17.31로 30일 빅스보다는 낮지만 단기 변동성 기대가 급격히 올라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번 주 JP모건, ASML, TSMC, 넷플릭스 등 대형 실적 발표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이벤트라서 단기 옵션 프리미엄이 뛴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젯밤의 랠리는 전면전은 안 한다라는 안도감이지 위기가 끝났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기관들은 오른 주식에 동시에 보험을 걸고 있습니다. 어젯밤 장중에 지정학 퍼즐 몇 조각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봉쇄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장 둥이 트럼프 행정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해군은 호르무즈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다. 이란과의 에너지 거래를 존중하겠다. 간섭하지 말라. 실제로 선박 추적 데이터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승인한 별도 루트를 통해 15에서 20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게 포착됐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국적 선박들입니다. 통행료를 내고 지나갔습니다. 미국 봉쇄와 이란 통행료 경로가 같은 바다 위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막겠다는 바다를 중국이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이 충돌이 격화되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선이 열립니다. IEA 사무총장 비롤이 어젯밤 충격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80개 이상의 석유 및 가스 시설이 전쟁으로 손상됐다. 중동 에너지 공급 복구에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유가가 지금 당장 $100 아래로 내려왔다고 해도 공급 인프라가 2년간 회복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불확실성은 장기화됩니다. 이건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달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DXY, 달러 인덱스가 98.40으로 내려왔습니다. 월간 마이너스 1.96%. 보통 전쟁이 나면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달러로 몰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주도하는 게 미국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유가 상승이 미국 소비자를 압박하고 동맹국들이 봉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위기 때 달러로 도피한다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어요. 원자재 시장이 더 적나라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흥미롭게 움직였습니다. 온스당 4,764달러로 마이너스 0.48% 하락. 장중에는 4,626달러까지 밀렸다가 반등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금이 빠졌다는 건 이상해 보이지만 설명이 됩니다. 위험자산이 반등하면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집니다. 주식이 올라가니까 금에서 돈을 빼서 주식으로 옮긴 거예요. 은도 마이너스 0.85%로 같은 맥락. 반면 구리가 플러스 2.14%로 올랐습니다. 구리는 닥터코퍼라고 불립니다. 경기 확장의 선행지표예요. 구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는 돌아가는데 가격만 오르는 상황. 이것도 비용주도형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와 일치합니다. 금과 은이 빠지고 구리가 오르는 조합. 이건 전쟁 공포보다 인플레이션 현실에 무게를 두는 포지셔닝입니다. 이제 큰 그림을 조립하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이 보여준 것은 세 겹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겹.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시장은 전면전이 아닌 봉쇄전, 즉 장기 교착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센트컴의 이란만 봉쇄, 해협은 개방 원칙과 트럼프의 이란이 딜을 원한다 발언이 이 시나리오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겹. 장기 교착 시나리오에서 수혜를 보는 자산과 피해를 보는 자산이 빠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소프트웨어, AI 반도체는 수혜, 물리적 공급망에 의존하는 제조업,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는 피해, 포트폴리오의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 겹. 하지만 이 구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굴스비의 경고대로 유가 $100가 몇 달 지속되면 물가 전체가 올라가고 그러면 소비자 지갑이 닫히고 소프트웨어 구독도 해지됩니다. 디지털이라고 영원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적이에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시스템이 매매를 실행했습니다. GLD 20주를 전량 매도하고 TQQQ 186주를 매수. 해지 페이지에서 롱 페이지로 전환한 겁니다. 썩 내키지 않는 매매였습니다. 이란 협상은 결렬 직전이었고 트럼프는 완전한 봉쇄를 예고하고 있었고 유가는 치솟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스템은 3배 레버리지 ETF를 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진짜로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선물 마이너스 1.4%. 그런데 장이 끝났을 때 TQQQ는 플러스 3.03%. 어제 장은 감정 없는 시스템 매매가 승리한 날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뉴스를 읽지 않습니다. 이란도 모르고 유가도 모릅니다. 시스템이 보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의 1% 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100일선도 함께 상회하고 있는가.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롱페이지로 전환하고 하회하면 전량 매도하고 GLD로 대피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의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금요일 저녁에 알림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주말만 넘기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감정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매매를 미루는 그 신중함이 돌이켜보면 수익을 놓치는 원인이었던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과거 10년 백테스트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이 연평균 수익률 60.3%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날에 있습니다. 코로나 폭락 직후의 매수, 2022년 베어마켓에서의 조기 매도, 작년 관세 전쟁 속에서의 재진입, 그 순간마다 사람의 감정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계좌, 현재 $9,419입니다. 롱페이즈, QQQ 617달러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 3.64%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뭘 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첫째,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실적, 특히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의 컨퍼런스 콜입니다. 다이먼은 월가에서 가장 솔직한 CEO로 유명합니다. 작년부터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해왔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어떤 톤을 내느냐. 소비자는 건강하다가 나오면 시장이 버팁니다. 리세션 리스크가 커졌다가 나오면 어젯밤에 랠리가 되돌려질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역대급 실적에도 미래 가이던스에서 꺾였습니다. JP모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 어닝 시즌의 진짜 첫 신호탄입니다. 둘째, 이란 미국 외교 경로. CBS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여전히 교섭 중이고 목요일 이슬람아바드에서 2차 직접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협상에서 진전이 나오면 또 한 번 안도 랠리가 올 수 있고 결렬되면 봉쇄가 강화되면서 유가 $120 시나리오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셋째, 중국 해군의 호르무즈 행동. 미국 봉쇄를 무시하고 이란 항구를 오가는 중국 선박이 납포되거나 미국 해군과 대치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건 이란 전쟁이 미중 해상 충돌로 번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호르무즈 봉쇄보다 몇 배 클 수 있습니다. 넷째, 유가. WTI가 다시 $100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앉느냐. IEA 비롤 총재가 유가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이란 미국 외교 상황에 따라 유가 방향이 결정되고 유가 방향이 나스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젯밤 시장은 전쟁은 진짜지만 전면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세계가 불안할수록 디지털 경제가 안전하다는 포지셔닝을 보여줬습니다. 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번 주 실적과 외교가 결정할 겁니다. 전쟁 속에서도 데이터는 답을 줍니다. 오늘 밤 JP모건 실적이 나오면 내일 아침에 해부하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TQQ 연구소였습니다.